안녕하세요. 2학년 A반 조영란 6주차 인공지와 인공지 배열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좋아요. 자, 인공치라는 거는 이제 자연 치아를 대신하도록 인공 재료로 제작한 치아인데요. 인공 재료로는 레진과 도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레진치를 거의 사용하고 도제치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질문했었는데 도제치는 무거워서 깨지고 이제 만약에 깨지게 되는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의치상이 레진인데 그 의치상과 결합력이 약해서 요즘은 레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는 게 인공치인데요. A6라는 거는 색깔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이렇게 써있는 거는 이거의 형태? 이름을 얘기하겠죠, 다? 대부분. 네, 그래서 인공치의 종류들이 나오고요. 인공치는 4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전치부랑 부치부, 상악, 하악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고, 이제 여기 써있는 28.5나 8.5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전치부터 마지막 배구치까지의 이 여기의 길이나 이런 게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형태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게 돼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색깔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치 종류가 이렇게 많다고요. 그 다음에 인공치를 배열을 해준 다음에 치은을 자연스럽게 치은까지 형성을 해주고 의치상에 그 다음에 의치상을 조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쁜 치아가 초이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인공치 자체의 구조를 일단 보면 인공치는 치조면, 유지핀, 설면, 절단면, 교환면, 순면, 현면, 치경선, 치근부, 돌출점, 그리고 슈트랑 설측 경계선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인공치의 여러 종류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좀 생소한 게 돌출점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인공치의 이제 재질, 그러니까 인공 재료의 차이에 대해서 도제치와 레진치로 나눠지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도제치는 현재 잘 쓰고 있지 않고 도제는 일단 신미성은 좋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레진치에 비해서 의치상과의 결합력도 낮고 그리고 무거워서 깨질 때는 수정도 불가능했죠. 그에 비해서 레진치는 각가지 개인적으로도 수정이 가능하고 계속 레진으로 그렇기 때문에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도 당연히 레진치에 해당이 되겠죠. 교환면이 보여지고요. 이제 인공체 형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네 부분을 4세트로 나눴었잖아요. 전치, 구치, 사악하악. 그래서 전체 형태는 일단 전치는 당연히 중요한 게 신미가 되겠죠. 그래서 육전치 같은 경우는 얼굴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잔존치아가 있으면 잔존치아랑 비슷하게 색깔이라든지 아니면은 연령대도 당연히 비슷하게 해서 연령대에 대한 얘기는 마모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해부학적, 비해부학적, 반해부학적으로 나눠져있고요.
전치는 거의 이제 심미를 중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마다 다 치아의 크기, 색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봤던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전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한눈에 보이죠. 그리고 웃는 모습, 웃었을 때 좋은 이렇게 모습이 잘 드러나게 흰 치아가. 자, 그리고 구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점적으로 주는 게 기능적인 부분인데요. 해부학적 인공치, 반해부학적, 비해부학적도 이제 마모도에 따라서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고요. 해부학적일수록 마모도가 더 많이 진행이 된 상태고, 마모의 정도가. 그래서 뭐 교합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교합에 대해서 접촉점이라든지 아니면은 1대1 교합이라든지 1대2 교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다 정해주게 되고요. 인공치에 대한 선택은 이렇게 색깔이 확연히 다르죠. 그다음에 이게 스티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이. 그래서 스티커를 이렇게 싹 붙이면은 치아가 있는 것처럼 신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이 부착이 된 모습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쉐이드 가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어떤 부분을 해줘야겠다. 몰드 가이드. 쉐이드 가이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잔존 치아랑 비교를 해서 어떤 치아가 어울리는지, 어떤 치아의 모양이 어울리는지를 봐야겠죠. 다음에 몰드 같은 경우에는 크기나 길이 같은 부분이 되고 색깔 같은 부분이 되고요. 다음에 인공치 선택 기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치부는 심미가 중요하니까 색, 크기, 형태를 중점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고, 구치부는 기능적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쪽에 초점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구치부는 색과 크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각 같은 경우는 전치부가 하악보다는 크다가 뒤쪽으로 구치부 쪽으로 갈수록 하악이 더 크고 상악이 더 작고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주면서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진짜 이제 인공치를 배열하는 장면을 교수님께서 직접 하셔서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전치나 이제 들어갈 부분을 파주잖아요. 그게 힘들 것 같고 많이 파주면 또 안 되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인공치 배열을 하고 치은을 형성을 해주고 치상을 조각을 해준 다음에 나비치 자체를 구강 내 시정을 해서 만약에 안 붙는 부분이 있다면 그 합이 안 맞거나 좀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수정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조합이 잘 맞고 있죠. 이제부터 이제 지금은 인공지 배열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인데요. 뒤로 가고 있죠, 동영상 자체도. 일단 먼저 기초상, 그 다음에 교합체까지 완성을 해준 형태가 나오고요. 이제 견치선이랑 정중선을 조각도로 표시를 해준 상태입니다. 지금 하는 건 레진이랑 납이랑 섞여있네요. 가운데가 납 부분이죠. 납으로 하면 더 얇아서 이물감도 적고 겠죠. 이제 전치를 배열을 해주는데 다 공식이 있어요. 인공지 배열은 공식이. 인공지 배열은 공식에 잘 맡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교합 평면에 닿지 않는 치아는 상악 측절치, 상악 제1소고치는 설치 교두가 0.5mm 뜨고요. 상악 제2 대고치는 금식 설촉 교수만 닿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뜨고 상악 제2 대고치는 모두 뜨게 됩니다. 설치교두, 협축교두 모두가요. 그 다음에 원심 경사로 된 치아는 상악 중절치, 상악 측절치, 상악 견치, 상악 제1소고치, 그 다음에 하악 측절치, 하악 견치가 되고요. 치아의 장축 방향으로 수직인 치아는 상악 견치, 상악 제1소고치, 상악 제2소고치, 하악 중절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에 따라서 하는데요. 지금부터 인공지 배열을 시작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중선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그어져 있는 선에서 거기 견치선이니까 그 안에 육전치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전치가 들어갈 부분을 조각도로 기초상을 제거를 해주고 있고요.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적당량을 조절해야 되는데. 역스를 연화를 시켜주고 연화를 시켜준 부분에 아까 말했던 대로 인공지를 배열을 해주겠죠. 오, 안돼! 상악 중절치랑 견치는 교합 평면이 닿고 그 다음에 상악 측절치는 떨어지게 되고요. 이게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상악 중절치, 상악 측절치, 상악 견치 같은 경우는 원심 경사로 되어 있다는 거. 를 공식적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해주면 되겠죠. 지금 상악을 부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상악 중절치는 원심 경사의 하악과 닿죠.
박스를 연화를 시켜서 그 부분을 바로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교합기를 열어서 안궁에 맞게 일단 전치 같은 경우는 측정 중절치 같은 경우는 안궁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견치부터는 이제 조금씩 경사가 있으니까 사실 원심 경사가 있는 이유도 안궁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뭐 평평한 거를 대고 그 평면이 맞는지 일자가 되는지를 봐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봤듯이 인공치 배열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공식에 맞게 하고 해준다고 해도. 그래서 어떤 기성화되어 있는 제품, 어떻게 이제 틀이 있고 거기에 인공치가 끼일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해서 그걸 한 번에 연화시켜주고 한 번에 쭉 눌렀다 빼면은 인공치가 딱딱딱 박혀 있는데 당연히 안 좋겠죠.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시간적으로는 단축이 되지만 그 지정된 회사에 인공치만 써야 되고, 근데 당연히 인공치는 사람마다 어울리는 인공치에 맞게 써줘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게 보편화되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만약 그게 조정이 되는, 그러니까 기구가 조정이 되는 거죠. 인공치의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게 조정이 되는 과정이 나온다면 빨리 하니까 충분히 기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컨택도 잘 맞춰주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평면에 맞는지 일자가 되는지를 봐줘야겠죠. 다음은 측절치와 견치를 부착을 해주겠습니다. 박스를 연화를 시켜주고요. 측절치 같은 경우에 원심경사에 닿겠죠. 이제 측절치는 닿지 않겠죠. 가상 교합 평면에. 원심으로 경사가 되고 이제 안궁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알궁 모양의 안궁. 측절치는 닿지 않게.
0.5mm 정도 뜬다는 거. 또 고정을 시켜주고요. 견치. 사각견치는 원심경사를 이루고 장축벽으로 수직을 이루는 치아가 되겠죠.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얘는 가상 교합 평면에 닿겠죠. 네, 지금 보시면 중절치랑 견치는 닿은 모습인데 측절치는 0.5mm 정도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른쪽을 재단을 해줬고 왼쪽도 똑같이 사각 중절치, 사각 측절치, 사각 견치는 원심경사를 이루고 사각 중절치와 견치는 가상교합 평면에 닿고 측절치는 닿지 않고 그 다음에 사각 견치는 장축의 수직 방향입니다. 넋을 또 연화시켜주고요, 조각도로. 측절치는 가상교합 평면에서 0.5mm 떨어져야 하니까 중절치보다는 약간 들어가게 설정을 해주고 있네요. 다음은 사각견치. 지금 모형 자체에 그려준 선과 일치를 하고 있죠. 딱 거기까지만 사각 육전치가 다 들어오도록 배열이 되어 있고요. 교합평면에 가상교합평면에 닿는 게 순서겠죠. 보면 또 견치는 닿고 중절치랑 견치는 닿고 측절치는 0.5m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장치의 장축방으로 수직인 거는 사각견치가 되고 측절치랑 그 다음에 육전치 모두 원심경사예요.
가상 교합 평면에 중절치 견치가 닿고 있는 모습. 이제는 하악의 전치부를 제작을 하고 배열을 해주려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상하에 비해 하악이 더 많이 교합제를 제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박싱왁스인가요? 박싱왁스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워주고요. 네. 뭔가 꽂아주는 식으로 하악은 좀 더 많이 파주고 박싱화를 고정을 하고 좀 고정을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하악 중절치와 하악 중절치는 사악 중절치보다 크기가 많이 작으니까 하악 중절치는 치아의 장축 방향으로 수직이고 그 다음에 가상 교합 평면에 붙겠죠. 네. 2개가 되고 있는 모습. 피개가. 네, 저 교합을 시켜보고 있죠. 네, 엄청나게 많이 피개가 된 게 아니니까. 수평 피개를 하겠습니다. 네. 중절치까지 끝난 모습이고 다음에 축절치를 하겠죠. 하악 축절치는 원심 경사를 이루는 치아이고 그 다음에 가상 교합 평면에 닿겠죠. 이제 견치까지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악 칠절치와 마찬가지로 하악 경치도 원심 경사를 이루는 치아이고요.
다 그런 평면에 닿겠죠. 그래서 상하견치가 치근이 길고 하하견치가 가장 치관이 긴 치아이죠. 견치 뺐습니다. 다시. 한택을 잘 맞춰가면서 안구골도 화학도 이뤄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악의 전치 부분만 동영상에서는 인공치 배열을 다 끝내주고요. 당연히 전치는 신비성을 위해서기도 하고 인공치 배열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